안녕하세요. 이화외고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 강사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제 2분 끝나셨는데 벌써 1시간 2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보통 한 타임에 3시간씩 들으니까 조금 간접 체험 비슷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는 지금 현재는 목동 미탐하고 분당 미탐에서 북일고, 이화외고, 화학하고 통합과학 수업을 하고 있고, 천안에서는 북일고 전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 23년도 3년치 정도만 대충 1등급 비율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막상 남의 자식이 잘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 소개는 잠깐 간단하게 이렇게 넘기도록 하고요. 오늘은 딱 3가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저 맨 뒤에서 잠깐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중복되는 내용이 최대한 없어야 좀 신선하기 때문에. 그거를 껴야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껴 데가 별로 없어서. 네, 그래서 고1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그 다음에 이화외고 통합과학의 특징, 그 다음에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중등과정의 지식 공백이에요. 그리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공부 방법, 그 다음에 3번째 늘어나는 학습량, 그 다음에 시간 관리 부족, 이 3가지가 악순환을 계속 겪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첫 번째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통합과학의 목차입니다. 통합과학이 1, 2로 나뉘어져 있죠. 통사도 마찬가지로 1, 2로 나눠져 있는데, 통합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소단원으로 분류했을 때 14개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과학 2 같은 경우에는 총 11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대주제가 각각 똑같이 3개씩 존재하는데, 이 3개 안에 물, 화, 생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통합과학 수능을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진 않죠. 지금은 내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중등과정에서 한 번쯤 들어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을 땐 처음엔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지 않아요. 문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올해 출제됐던 이화외고 시험 문제입니다. 실제 5명 중에 2명 정도는 틀렸던 문제 정도 되는데, 자, 그림은 사막과 사막화 지역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사막화라는 것은 중위도 고압 때 강수량보다는 증발량이 많아서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 사막인 거고, 그 지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사막화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문제 내용을 보시면 2번째 보기에 사막화는 사막이 아니던 지역이 사막으로 변해가는 현상이다를 답으로 고른 학생이 진짜 많아요. 답이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주변이 넓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막이 아니었던 곳이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건 틀렸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정확한 개념을 잡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통과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근데 왜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말 뜻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뭘 모르겠는데 그래, 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나 지금 오늘 치마 입고 왔는데 어때? 이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저 자식은 미친놈인가? 라고 쳐다보죠, 저를. 학생들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의 포인트에 누가 있냐면 정의가 있어요. 정의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랑 나랑 약속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궁금해해요. 왜 그래야 돼? 막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던져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번째는 시험 문제는 항상 문장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화외고는 특히나 문장 변형 능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친구들도 앉아있는데 한번 속으로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걸 티낼 수도 있고 너무 아는 걸 티낼 수도 있으니까. 밀도의 정의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피분의 질량이 답이 아니에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럼 그 말이 같은 부피당 질량, 1리터당 질량이라는 다양한 표현을 나오는데, 그 표현이 나왔을 때 얘는 밀도를 의미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도 안 좋은 게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를 어떻게 풀어? 라고 얘기하면 여학생들도 최근에는 비슷해져 가는데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에만 이렇게 탁탁탁탁 표시를 하고 채점하고 틀린 건 해설지 보고 그러고 넘어가요. 이건 해설지의 가장 안 좋은 활용 방법입니다. 문제를 풀 때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걸 바르게 고쳐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채점을 한 뒤에 문제를 맞은 걸 해설지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개념이 생긴 걸 피해서 답이 맞았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틀린 문항은 다시 풀어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틀린 거 보고 이거래. 그리고 두 번째 좀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아싸, 얘는 또 아쉽게 실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야, 모르는 거야. 팩트를 알려주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설명을 안 하는데 그걸 모르니 문장이 해석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잘못된 공부 방법을 가져가고 있으니 계속 모르는 상황에서 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냐면 3시간 3시간이에요. 3단위 3단위 이렇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14개 단원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나눠서 간다고 했을 때 기간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조금 짧은 시간 안에 한다 그러면 소단원의 개수가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길다 싶으면 소단원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은 하루에 선생님 3분 들어오세요. 그럼 일주일에 선생님을 각각 몇 번을 뵀냐면 한 번을 봐요. 그런데 3명의 선생님이 아니라 만약에 1명이었다면 나는 3시간을 수업했어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3분이 한 타임씩 들어오시니까 나는 한 번 수업했으니까 크게 많은 양의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자꾸 뒤로 밀리죠. 그리고 일단 이화외고에 온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는 과학에 너무나 자신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없어요. 일단 반 깔고 가요. 저 새끼는 내가 할 과목이 아니야. 근데 수능을 보는데 미치겠어. 근데 3년은 남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타임이 굉장히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느껴보는 느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선생님 맨날 놀아요. 이상한 얘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계속. 그래서 이게 올해 중간고사 시험범이에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간고사 시험범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간기말 공통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공부하기 시작하면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제일 조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하고 올해 33기하고 34기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면 자료 공유예요. 33기 같은 경우에 선생님 저희 수업 시간에 이거 있어요.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4기 학생들은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떠냐면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예전에 33기 같으면 페이지를 찍어서 보내는데 자기가 모르는 것만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요. 선생님이 야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만 또 이렇게 딱 찍어서 보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이 제가 그걸 공유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화외고는 정말로 중요한 게 수업 시간에 절대 졸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설명하신 내용이 거의 시험에 나오는 거고 1학기 범위 전체가 대부분 내용이 그래요. 근데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1개 단원 중에 이 2개 단원 시험 범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해도 안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산. 매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지는데 산화환원 반응, 산염기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이쪽 물리 파트는 수능을 의식해서 그러신지 실제 그 모의고사 문항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변해가고 있으나 왼쪽에 1학기 부분은 여전히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계속 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수능을 생각을 해서 스타일이 계속 바뀌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화외고 같은 경우에 화학 선생님이 주기율표를 아예 그냥 대놓고 주세요.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주기율표를 완벽하게 본인이 읽고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충격적인 거 100점이 아닙니다. 네, 50분에 25문항 25점이었고요. 50분에 25문항 25점. 그래서 최대 배점이 1.3점짜리와 0.8점짜리로 배점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서답형 문제가 없죠. 작년에 서답형 문제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2학기 기말고사에 세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4.6점. 그 중에 배점이 제일 큰 게 2.0이고 제일 작은 게 0.6점인데 2.0점이 네, 서답형 문제에 있었어요. 한 문제 딱 답 쓰는 거 하나. 무역풍. 이 답을 쓰는 게 2점짜리였던 거죠. 그래서 50분 동안 보는데 그러면 2학기 중간고사는 20점, 20점 두 개 합치면 40점이잖아요. 수행평가 60점, 합점 1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100점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얘네는 그래서 가끔 막 북일고 수업하고 있다가 선생님 저 시험 이렇게 봤어요 막 얘기하는데 선생님 저 19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19점이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20점 만점이었지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 그래서 좀 당황하지 마시고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5학년도 1학기 거에는 표준 편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 전체 다 합산을 하면 1등급 컷이 대략 92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점수가 80점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점수대가 높게 형성이 되긴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수업할 거니?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학습 이렇게 저는 짓습니다. 제가 아터머스라는 수강기호를 쓰는데 아텀이라는 단어가 A가 부정관사고 텀이 컷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자를 수 없다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 아텀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절대 한번 수업이 잘 듣고 나면 잘 따라와주고 나면 기본 개념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 학생들은 밴드에 가입을 해요. 네, 그리고 정규 수업을 듣죠. 3시간 수업인데 과제 문제풀이가 30분 정도 있고 본 수업 2시간 그 다음에 미니 실전 모의고사하고 문제풀이가 한 30분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미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출이나 기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문항들로 중간 난이도 이상의 문제로만 구성을 해서 시험을 봐요. 그래야 아이들이 좀 적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길러져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과제 수행한 거 하고 그다음에 미니 모의고사 결과를 기준으로 클리닉을 1대1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 명 들어오라고 얘기하면 서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1대1로 그래서 올해 기말고사 클리닉 할 때 새벽 1시에 들어오라고 해서 1시, 2시 반까지 아이와 같이 줌에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줌으로 아이와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수업 영상은 밴드에 업로드가 되고 자료도 밴드에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는 기본 개념 정리하고 올바른 공부법을 확립하는 거예요. 저의 이번 방학 목표는. 그래서 총 7주 동안 이렇게 전체 범위가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실제 본 수업은 2시간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주요한 내용들을 계속 깊이 있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의 수업을 바탕으로 이 올해 진행된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진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교재는 자체 교재입니다. 그래서 원래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래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받아 적고 뭐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요즘의 학생들은 미디어 세대이다 보니 잘 적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친절하게 적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개념편은 전체가 한 번에 묶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과제 문항편은 주차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문제가 한 페이지에 한 두 문제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개념 오답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연습을 시키고 싶은 건데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면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점을 하죠. 정답이면 해설지를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답이다 라고 얘기하면 다시 풀어요. 그래서 다시 채점을 해서 만약에 정답이면 해설지를 보고 분석을 해서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오답이다 라고 하면 저한테 질문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순환을 하게 되면 오른쪽 편에는 적어도 키워드라도 적어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시험을 대비할 때 선생님 전날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틀렸던 문제 다시 풀어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아무런 기록이 없으면 공부하는 룰이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네가 제일 실수를 많이 했던 것부터, 그 다음에 아니면 내용을 잘 몰라서 오류가 있었던 것부터 거꾸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훈련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시킬 것이고, 자, 다 됐습니다. 방학은 성적이 갈리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알찬 방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